자, 전표 입력부터 봅시다. 자, 1번 1월 2일 판매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로 2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 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 판매부 건데 임직원 보장성 보험이 50이고 저축성 만기 환급형이 200만 원. 그럼 얘가 200만 원이 정기 예금이고 50만 원은 800번대 보험료 처리해라 그 이야기네요. 이건 간단하네. 자, 그럼 일반 전표 1월 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50만 원 나가고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가 50만 원. 정기 예금이 200만 원이다. 자, 이렇게만 쓰면 얘는 끝. 자, 다음 두 번째 5월 31일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기계장치의 상환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그럼 5월 31일이니까 이거 이야기죠. 그럼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주고 원금은 뭐 리스 부채나 리스 차입금이나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이런 문제 지금 추재님 좋아하는 것 같죠? 자, 5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나갔고 리스 부채 얘밖에 없네. 그리고 여기는 열제 캐피탈 48만 원, 이자 비용이 2만 원이다. 자, 다음 3번 7월 7일 회사는 주식회사 민진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처분하기 전까지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500에 샀고 280만 원 달았으면 220만 원짜리고 그런데 300에 팔았으니까 80만 원 이익 나오겠네. 자, 세금계약서 발행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판 건 기계장치를 팔았고 300만 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진, 전자세금계약서고 분계는 혼합. 자, 기계장치는 장부에 500만 원에 샀는데 얘가 280만 원 달았다고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돈 받는데 1개월 이내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미수금이고 우리는 330만 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80만 원 나오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4일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향질 변경비 550만 원과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로 33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민으로부터 전자세금계약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상기 토지 향질 변경비와 토지 착굴비의 계정 과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얘 토지, 얘 건물 이거 하라는 이야기네. 그죠? 자, 그럼 토지는 토지라고 처리한다는 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니까 불공제가 될 거고 그리고 뭐 건물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7월 24일 날 54번 불공 얘는 향질 변경비가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민. 자, 불공제 사유는 6번. 돈은 보통 예금 지급했네요. 자, 이렇게
먼저 한 개 쓰고, 다음 51번 매입과세에 토지 굴착비가 300만 원의 별도고, 대민건설 얘는 건물이다.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거래자료 입력은 끝이 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자, 1번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지금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작성을 시키면 과세사업에만 썼으면 공제받으면 되니까 여기 안 들어오고, 면세사업에만 썼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인데요. 그런데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썼으면 안분이나 정산에 갈 건데, 예정신고면 안분탭, 확정신고면 정산탭. 그죠? 재계산은 재계산하라고 대놓고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50만 원에 의뢰하고 전자승인계약서를 수취하였다. 그럼 토지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럼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호에게 제공할 선물 세트를 30만 원에 구매하고 세금계약서 수령했다. 접대비 관련이네요. 다음 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5만 원이다. 1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4억 중에서 1억 4천이네요. 자, 그럼 얘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 생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 가서 1기 확정에 첫 번째 거 한 건에 50만 원, 두 번째 거 한 건에 30만 원. 자, 이렇게 써주고, 다음 안분 계산에 가서 공급 가액 기준 세액이 105만 원이니까 1,050만 원에 105만 원. 그럼 4억 중에서 1억 4천이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불공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얘는 끝났고, 자, 다음 2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두 4월 6월에 발생한 거래로 작성하고, 전표 인력 및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자, 수출 내역이 있는데 직수출이면 6번 칸에 들어가면 될 거고, 국내 거래인데 구매 확인서가 7월 31일 늦었네. 그죠? 우리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와야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일반 과세고, 국내 할부 판매의 제품 인도일이 5월 8일인데 5월 8일, 8월 8일, 10월 8일. 그럼 얘는 5개월이네. 그죠? 단기 할부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도 시점의 전액. 그죠? 장기 할부 판매했으면 약정한 대로 과세 표준을 쓸 건데, 만약에 장기였으면 이것만 썼겠죠. 1,000만 원만. 그런데 얘는 지금 전액 다니까 3천만 원. 근데 이 3천만 원을 뭘 했대? 아, 아래 적혀 있구나. 생략해서 발급. 증빙이 안 보였어요. 자, 다음 3번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 원가 1,300, 시가 2,000,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 그러면 시가로 사업상 증여.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했어요. 특수한 계좌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우리는 간주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00만 원은 4번 칸에 쓰면 될 거고, 국내 할부 판매분과 수출 내역 중 국내 거래분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됨. 자, 그럼
다 세금이 와서 다 잘 발급됐다는 거네. 그럼 얘하고는 우리 1번 칸에 1억 3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두 가지 신고서 4월부터 6월에 우리 직수출 3억은 6번 칸이고 국내 거래 1억하고 국내 할부 판매한 거는 1번 칸에서 1억 3천만 원이고 그리고 간주 공급 2,100만 원은 4번 칸에 써주면 끝이네요. 문제 좋다, 그죠? 이렇게 하면 6점이네요. 자, 이거 하나가 법인세 문제랑 점수가 똑같아요. 자, 다음 결산 문제 볼게요. 당사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모두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결산일 현재 확인 결과 소모품 사용액은 245만 원이고 이 중에서 판매 부분 사용액은 18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제조 부분 사용액이다. 소모품 자산 처리했으니까 사용액만큼을 소모품을 지워줄 거죠. 그만큼 소모품비 할 건데 800번대 나머지 500번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면에 소모품이 245만 원인데 소모품비 800번대가 180만 원. 그러면 소모품비 500번대는 65만 원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보험료 계산은 월할 계산할 것. 자, 성급 비용으로 240만 원을 다 처리했네요. 그러면 올해 경과된 만큼만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기간을 항상 보는데 2년이야. 그죠? 그러면 월할 계산하라 그랬네. 그럼 4분의 1이네. 그럼 4로 나누면 4, 6, 24. 그러면 60만 원이다. 그죠? 그럼 60만 원만큼 선급 비용 지우고 보험료인데 어디 보험료예요? 공장 건물 500번대 보험료다. 그럼 대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없애고 공장 보험료 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역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장기 차입금 이야기 나오면 만기가 내년인 거. 얘만 만기가 내년이네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유동성 대체하면 되겠어요. 절세은행 거.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절세은행 5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절세은행 5천만 원. 다음 4번 당사는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2020년 결산 시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년도에 샀네요. 15,000원, 14,000원, 1,000원씩 300만 원 내렸고 다시 얘가 2,000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600 중에 절반은 평가 손실을 지우고 평가이익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이익 300만 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오른 거 600만 원 먼저 차변에 올려주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우선 상계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이다. 얘는 지운 거고 이제 얘 장부에 남겨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 끝났고
자, 원천인수 문제에서 6월 사업소득자 등록과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래요. 뭐 자문, 고문, 가수 다 있네. 그죠? 그러면 원천징수로 가서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고 201번 최간우 소득 구분은 자문, 고문,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더 이상 정보 없고, 다음 202번 영탁 가수. 자, 이 사람도 이렇게 써주면 끝이죠. 영탁 진짜 가수 아닌가? 자, 그럼 지급이 두 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써야겠네. 6월 5일날 최간우 2020년 6월 5일 150만원. 다음 6월 30일 영탁 2020년 6월 30일 300만원. 이렇게만 하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자, 다음 2번.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김다움의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2월분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자, 일단 이건 전년도 6,500 중에서 결정세기 이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을 납부할 거란 이야기죠. 지금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020년 2월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2월 달 거 2월 28일이고 식대는 별도 식사 제공 없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둘 다 비과세. 자, 20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럼 분납 신고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부터 보면, 자, 안 쓰는 게 많네요. 자, 그럼 먼저 가족수당 과세로,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그대로 쓰면 되고 월차수당 다 그대로 쓰면 되네. 자, 가족수당 있고 야간 근로수당, 월차수당, 그리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공제는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자, 2월달 급여 2월 28일 날, 자, 기본급, 가족수당, 야간 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다음 15만원, 20만원, 25,500원 맞고 일치하고. 자, 그리고 연말정산 분납 설정하기 위해서 이 중도 퇴사자 정산에 화살표 있죠. 여기에 분납 적용을 누르고, 자, 그리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지금처럼 불러와지면 이대로 쓸 거예요. 금액 확인해보고 안 불러와지면 여러분이 써서 3분의 1씩 여기에 쓸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씩 직접 써주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지 계산하니까 다 같이 잘 들어왔죠. 그러면 3개월 균등상각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분납 적용. 그러면 오른쪽 분납이라고 뜨면 얘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거 안 되는 걸로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두고 직접 써야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써둔 게
지금 이 사람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써서 과거 150인가? 라도 나온 적도 있고 300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도록 금액은 줬으니까 세 번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실수했던 게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를 다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분납 적용한다 그러면 나오죠. 근데 문제 분납 적용한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방금처럼 데이터 블록이가 안 돼 있으면 연말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 여기에서 보고 이거 보고 한 명에 6,500에 세 그리고 분납한다는 게 다음에 낸다는 거죠. 얘가 이번에 낼 거고 얘가 다음에 낼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된다까지도 눈으로 익혀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제 얘는 끝이죠. 자, 그럼 이제 범위세 문제로 가면 되겠네요. 자, 1번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해강산업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1%이다. 자, 그럼 매출 채권 내역 얘네들이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인가 봐요. 자, 대손 내역이 4월 5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받으러 1,000원 대손충당금과 상계 100만원 100만원 대손충당금과 상계 6월 10일 거래처 대표이사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얘도 대손사유 문제없고 7월 25일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 80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그럼 얘는 아직 6개월 미경과고 9월 18일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인 외상매출금 15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얘도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죠. 그럼 얘도 되고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에선 우리가 쓸 게 얘 둘이네요. 기초하고 회사계상에 그리고 정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올해 추인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왔으니까 전부 다 대손충당금하고 처리했죠. 자 그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가서 자 먼저 4월 5일 받을 매출채권이고 부도 6개월 경과 100만원이고 부도니까 1,000원 빼고 시인하고 다음 6월 10일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이번엔 4만 50만원 얘는 전액 시인할 거고 7월 25일 받을 매출채권 부도 6개월 미경과가 된 거죠. 80만원은 올해는 전액 부인 다음 9월 18일 날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우리 6개월 경과 소액채권이고 15만원 전부 다 시인할 거고 그럼 우리 지금 부인하는 건 이 두 개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자 보면 일단 세 개길래 불러왔는데 금액 일치하죠. 그죠? 자 그리고 채권에 대한 특별한 말 없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율 써도 되고 뭐 문제에서 실종률이라니까 실종률 1% 써도 되고 값은 똑같아요. 그럼 자료 3번에서 기초는 320만원 단기 계상액은 217만원이고 우린 기초에서 단기 대손금 상계액을 빼면 얼마? 75만원 고마워요. 자, 그럼 부인액을 안 쓰는데 부인액이 60만원 그럼 옆에 60만원 나왔네. 그럼 이제 입력 전부 다 끝났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전원등록 가서 자, 일단 비만 기록에 대한 1,000원 유보 발생. 그리고 대손금 부인액이 80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다음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감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가지급금 내역이 있네요. 유보됐고 또 빌려줬고 회수했고 또 빌려주고. 자, 제시된 자료 외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없으며 가지급금 관련하여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럼 그냥 좋은 거죠. 자,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이자가 3개가 있는데 주식회사 OK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근데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래요. 그러면 특수관계자 거는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이자 계산할 때 안 쓰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자, 난 대표이사 1,500, 1,700, 500 맞죠? 가수금 없다 했기 때문에 전 안 가볼 거예요.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맞고 불러오기 해서 그냥 하나씩 불러와도 어차피 계속 그 차입금 창 떠요. 그래서 한 방에 해놓고 지워버리는 거나 귀찮은 건 똑같으니까. 그럼 OK 거 없애고 모두 은행이 3천만 원에 3.5% 105만 원 일치하고 우리저축은행이 2,700에 4.5% 121만 5천 원 일치하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이 금액이 우리는 대표이자 상여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끝났죠.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반영하시오. 2019년 2월 12일 대표이사 전용 5인승 승용차 대여 캐피털과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많은 분이 실수를 하셨었는데 매월이에요, 매월. 우리는 1년치 비용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기간이 올해 2020년도 1년이 꽉 찼죠. 그렇기 때문에 2,400만 원의 렌트비 임차료가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거리가 있고 정기 2월 누적 거리, 출퇴근 거리도 운행일지에 다 쓰는 업무용 거리예요. 그래서 총 6,000이고 운행일지 작성하고 그리고 관리부 차량으로 아래 이거 등록하라는 거고 업무용 전용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을 하면 자, 1번 차량 번호 22조 8518 차종은 승용차. 자, 차량 운반구고 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800번 되고 부서 이런 거 없으니까 쓰는 사람은 대표이사 없죠. 렌트 임차 기간은 2019년 2월 12일 2021년 2월 11일
가입했고 보험 기간은 안 알려줬네요. 임차 기간 밑에 써놨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래 괄호에다가 써주지 않나? 아니 아래 보험 기간도 그런가? 그러니까 나도 방금 쓴다고 생각 안 했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거에 영향 미치는 건 없으니까 가입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정기 2월 누적 거리가 18,500. 출퇴근 사용했고 출퇴근 거리가 5,000. 자, 그럼 이제 정보 입력 끝났죠? 자, 아이고 7일자 빠졌대. 자, 2019년 2월 12일부터가 빌려왔네. 자, 그럼 이제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 가서 불러오면 자 불러왔죠. 총 주행 거리는 6,000, 업무도 6,000에 600만 원 썼네. 자, 그리고 우리 임차료죠. 그럼 임차료가 2,4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유류비가 360만 원이고, 자, 그럼 우리 그 임차를 했을 때는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나머지를 임차료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 감가상각 한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70%인 이 금액에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도초가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여서 자, 그것 때문에 얘가 뜬 거죠. 하지만 우리 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추인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송금불산입으로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끝나죠. 자, 다음 4번. 다음 자료 보고 소득금액 조정할게표를 작성하시오. 자, 세금과 공과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 송금불산입, 상여라고 처리할 거고,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 뭐 얘는 문제 없죠. 자, 법인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세금과 공과 처리 잘했네. 자, 보험료에서 내년분이 지금 귀속이 되었네. 과목 보험료 비용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선급보험료가 월할 계산이면 절반 290만 원이 내년 거고, 다음 이자 수익 처리한 거는 국세 환급금 이자, 이건 입금불산입 기타 처리할 거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세무 조정은 하는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가 없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표에서 기초잔액이에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증, 그럼 너 평가 많이 했으니까 내려라고 차감 조정을 전년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가산 조정에 와서 유보 감소. 다음 상급 비용은 260만 원이 있는데 보험 기간이 올해 전부 다 우리는 해소되는 게, 기간이 경과되는 게 자적을표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추인해 줄 거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3천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시상각 의제죠. 장부상 건물 취득가액이 8억이고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3억 6천이에요. 정해법이고 내용연수 40년, 손익계산서에 건물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자, 먼저 회사가
감가상각으로 인식한 금액은 얼마죠? 그렇죠. 5천만 원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한도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정해법을 우리 계산하실 때, 자, 얘가 1분 40분의 1이라고 하면 0.025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올해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건데, 올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 포함한 거 가지고 올해 범위액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8억 3천만 원이 범위액이 되겠죠. 올해 자본적 지출인 거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금액으로 범위액해서 이 금액을 감가상각했어라고 처리해서 한도초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0.025를 하면 2,075만 원이 우리 상각 범위액이 되죠. 범위액이. 그런데 지금 회사 계상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 나는 만큼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이예요. 근데 전에 누가 저한테, 누구였지? 고정자산 등록 이야기한 거. 자, 생각해 보면 8억을 40년을 쓰면 1년에 얼마죠? 1년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인데 기초까지 지금 얘가 3억 6천이면 18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잔머리 굴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건물이죠. 그러면 2002년 1월 1일 날 취득해서 8억이고 3억 6천만 원이고 올해 즉시 상각 의제가 3천만 원. 40년이고 지금 범위액 딱 나오잖아. 그리고 올해 회사가 2천만 원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뭐 얘가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 가서 블록에서 정의범위니까 딱 나오잖아. 자머리 굴린다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 한번 해도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편리하게 어떻게든 여기 들어와 있다고 틀렸다고 할 건 없잖아요. 다른 거 영향될 거 없고 어차피 여기서 조정해도 똑같이 소득금액 조정할 거 조정한 거나 거기서 어차피 나 F4번 누를 건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봤으니까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가서 자, 첫 번째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 213만 5천 원 상여. 다음은 성급 보험료 290만 원 일부 발생. 자, 그리고 입금 불산입할 거. 국세 환급금 이자 86만 4천 원 기타. 입금 불산입 국세 환급금 이자 기타다. 다음 전기 제품 평가증 270만 원 유보 감소. 또 성급 비용에 관련된 거 전기 성급 비용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260만 원. 다음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92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자,
다음 5번. 다음 자료만을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중 3번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탭,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조한다.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가산 차감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인데 전기 2월 350 됐고 올해 350이 있는 거네요. 전납부세액이고 분납 더 이상 특별한 거 없네요. 자, 그럼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럼 일단 과세표준까지는 다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세액감면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액 봤더니 350원 되고 그 넘어간 올해 거는 이만큼 더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예 작성은 끝났고, 그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서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에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가서 2019년 거 350만 원은 올해 전부 다 공제받고 2020년도 올해 거는 미공제액 얘 빼고 받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실컷 받던 애가 있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가 올해 2020년 거 350. 그럼 최저 배제해서 350만 원 써주면 얘도 끝났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얘 작성 끝난 거고, 그럼 자, 컴퓨터 버벅거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에 이 금액 한 이 금액이 될 거고, 이 금액 다음 원천 납부 세액이 48만 원.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분납만 써주면 끝나네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찝찝해서 일반적으로 3번을 만지면 합계표를 써요. 앞에 수현 씨도 저한테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여기를 써도 지금 방금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는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금액이 제대로 안 잡혀 있죠. 그리고 우리 배제에는 얘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감면에 보면 특별세액 감면 있죠. 여기에 5197400, 5197400 이렇게 해서 얘를 써주는 게 제일 맞겠죠. 근데 절대 얘가 불러오는 방식으로 얘 들어올 일은 없어요. 왜 불러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일이 없냐면, 공제감면세액에서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가면 우리 여기 산출세액이 전부 다 불러와져서 여기에 감면율을 집어넣어야 감면세액이 떠요. 일단 그 정도의 데이터를 넣어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네요.